3040 세대의 신앙 현실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약한 고리가 된 세대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신나는 찬양 아래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2022 올라운드 워십을 개최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신간들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이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학내 안팎에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인권 헌장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최근 30대와 40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는 10년 후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지앤컴 리서치는 교회 신앙의 약한 고리로 3040 세대를 꼽았는데요. 이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에선 나이에 따라 부서를 나눠 세대에 맞는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초중고등부를 거쳐 청년과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문 사역자를 배치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따로 지칭하는 부서명까지 만들어 전문적인 신앙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30, 40대가 된 성도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이들을 돌보는 전문 사역자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앤컴 리서치는 9일 3040 세대의 신앙생활과 의식조사를 발표하고 이 세대가 신앙적으로 큰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 40대 700명 중 절반 정도의 인원이 10년 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될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가나안은 안 나가를 거꾸로 읽어 만든 신조어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지앤컴은 이 세대를 한국교회 신앙의 약한 고리라 부르며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040 세대가 어떻게 예배에 좀 더 또 교회에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든지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전히 30 세대에 관련해서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앤컴은 이들의 신앙적 위축 이유로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점도 꼽았습니다. 교회 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신앙적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소속 부서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사역자가 따로 붙어요. 그래서 그 무교육자는 그 3040 세대 그들의 니즈만을 집중해서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그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30, 40대를 위한 전문 사역자 배정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교회의 주축이 될 이들이 적어진다는 신호인 만큼 기반이 약해진 교회 세대 회복을 위해 전문 사역자의 양성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지난 1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연국이 2022 올라운드 워십을 개최했습니다. 뜨거운 찬양의 열기 속에 청년과 장년 세대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찬양에 맞춰 함께 춤추는 청년들과 장년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11일 마련한 2022 올라운드 워십 현장입니다. 이번 워십은 세대 간의 연합을 목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연국이 주관한 연합예배입니다. 약 2,500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는 회복, 은혜, 결단을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모든 성도와 세대가 하나 되는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뜨거운 열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예배에는 다양한 찬양 사역팀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역단체 수상한 거리 워십팀은 비보잉 안무가 어우러진 찬양 무대를 선보였고 찬양 사역자 김보규 씨는 특유의 성경 이야기가 더해진 특별한 찬양을 전했습니다. 안 된다고 수없이 불렀던 시간을 나로 만들어 널
종교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나무에도 빌어보고 산에도 빌어보는데 어디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야. 뜨거운 찬양으로 벅찬 은혜를 받은 성도들,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예배 설교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국의 김남준 목사가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제로 진정한 회복과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헌신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이날 예배에는 오륜교회 랩넌트 워십팀도 참여해 찬양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또 2022 다니엘 기도회 운영을 이끌었던 주성아 목사가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청년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2022년 12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에 한창인데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신앙을 가이드해줄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간 탁 소장님 여기가 이단인가요는 이단 전문가 탁지원 현대종교소장이 집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을 제목으로 한 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새로워진 이단들의 포교 활동 속에서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단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이단 대처 사역 경험을 들려줍니다. 저자 탁지원 소장은 국내외 5천여 곳의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감동의 뒷이야기들과 이단 연구의 선구자이자 탁지원 소장의 아버지인 고 탁명환 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냈습니다. 어렵기만 한 교회와 이단에 대해 무겁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몇몇 영화 이야기도 정리해 성도들의 이단 대처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한의사 출신 드라마 작가 홍혜경 집사가 큐티 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신간 만나 집사의 큐티 감사 일기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전합니다. 저자는 고난 가운데서 영적 갈급함에 허덕일 때 큐티를 통해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방법, 배우자, 자녀 등 일상의 문제 속에서 큐티를 통해 위로받고 주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배 사역자들을 위한 목회 가이드도 나왔습니다. 신간 목회 멘토링은 솔직 담백한 목회 이야기로 사랑받는 김관성, 최병락 목사가 신학생과 젊은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할 수 있는지, 목회자들의 성경 공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목회 현장에서 생길 법한 고민들을 정리한 주제별 질문과 두 멘토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목회자로서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두 친구의 이야기는 목회의 길을 꿈꾸는 신학생들과 후배 목회자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이 9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과 비슷한 인권 헌장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2년 넘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단 인권 헌장 제정을 위해 학교 안팎으로 논란을 빚어왔는데 최근 학내기구인 다양성위원회 조사 결과 학생 4명 중 3명 이상이 인권 헌장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오 총장의 담화문은 인권 헌장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인권 헌장 추진 세력은 이번 담화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헌장 제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8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제1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회무 처리에 앞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선 부본부장 박남규 목사가 설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부산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성시화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부 회무처리에선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가 이사장에 연임됐고 신임 본부장으로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내달 12일 제12기 집행위원회 출범 감사를 드릴 예정이며 부산시장 표창장 수여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신호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지난 10일 대치동의 충무성결교회에서 42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총회는 2022년도 감사보고와 사업계획보고 및 신임 법인이사, 대표회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임 대표회장에는 도봉경찰서 박상수 경감이 선출됐으며 신임 법인이사로 종교교회 김은희 장로, 한국ICT융합협회 백양순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날 박상수 신임 대표회장은 코로나로 무너진 직장 선교 현장을 다시 세워 선교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대학교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방역 최전방에서 헌신한 간호사들의 일상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축구팀을 창단했습니다. 팀명은 골 때리는 그린 널스들이며 안산시 FC 로머팀과 첫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대 총장, 안산시 간호사회 회장 등 4분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축구팀에는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안산시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28명이 구성됐으며 축구를 통해 즐거움과 쉼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간호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 힘들어하고 또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겪어나갔던 것을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 간호사들의 회복과 또 힐링을 위해서 FC를 만들었고요. 전국에서도 이러한 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이번에 구TV 기독교 복음 방송이 12일 본사에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 지원과 의료 지원 등의 사역을 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 다일 공동체에 쌀 30여 포대를 기부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현재 전 세계 11개국 21개 분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본사가 제공한 쌀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다일 공동체 최일도 대표는 구TV가 기부해준 쌀이 다일 공동체 나눔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쌀로 따뜻한 밥을 지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제 상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10일 국회와 당국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주택자들은 2배 안팎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일반세율을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으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3개월간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 인상 현황을 집계한 데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의 정책금리는 10월 한 차례 빅스텝으로 2.5%에서 3%로 상승했는데 조사 기간 직후인 11월 24일 베이비 스텝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도 인상폭이 75bp로 한국이 다른 주요국보다 이른 지난해 8월부터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최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금리 인상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들이 연이어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울진군은 망향정 일대에서 개최한 타종식 및 해맞이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힘찬 출발을 위해 2022년 제야의 종 타종식 및 2023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군중 밀집에 따른 사고 발생과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 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25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시는 대신 지역 케이블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출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이해, 보살핌과 같은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훈 교수와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내 60세 이상 노인 5,852명을 8년간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매년 1,000명당 9명인데 비해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1,000명당 15.1명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물질적 지지의 차이는 유의미한 치매 발병률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으며 정서적 지지와 치매 발병 위험 연관성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VTV 뉴스 김현미입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차세대 무기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현지 시간 11일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파괴 수단을 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신무기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최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위협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행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경을 맞댄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지진과 화산 폭발로 요동쳤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 항공기 운항과 차량 소통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불안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멕시코 레포르마 일간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1분쯤 멕시코 중부 게레로주 엘티코의 서쪽 3km 지점에서 규모 6.0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앞서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푸에고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산 경사면을 타고 일부 흘러내렸습니다. 푸에고 화산은 4~5년꼴로 폭발이 감지될 정도로 활발한 활화산입니다. 기후변화에서 오염에 이르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해양 생물의 9%인 1,550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으며 위협받는 해양 생물의 최소 41%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세계 자연보전연맹의 최신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적색 목록에는 바다소로 널리 알려진 듀공이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됐고 이는 아프리카에서 듀공의 먹이가 되는 해초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멘다 빈센트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해양생물보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무인 우주선인 오리온이 현지 시간 11일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유인달 탐사 아폴로 계획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오리온의 귀환은 지난달 16일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이후 25일 만입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아르테미스-1의 임무 완수와 관련해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심우주로 돌아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VTV 뉴스 김현미입니다. 이번 주는 눈비 소식이 많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모레는 하루 종일 영하권을 맴돌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눈에 한파까지 겹치며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으니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과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큰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5cm에서 최대 10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안전과 추위 모두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